안녕하세요. 77입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주택의 실내에 그 바닥의 그 마감 재료가 꽤 많아요.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목재 종류, 그쵸? 원목이라든지 그 목재 바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재, 대리석이라든지 그런 바닥, 또 그 밖에 이제 합성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본인들 취향대로 하겠지만은 그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특히 목재 바닥 종류는 또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크게 이제 바닥재 종류를 이제 나눠보면은 목재는 원목으로 된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원목. 그 다음에 뭐 온돌마루, 그 다음에 강마루, 또 강화마루라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그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석재로는 이제 원석을 까는 경우가 있고 주로 대리석 종류, 이태리나 저쪽 유럽 쪽에서 오는 대리석. 가공은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원석은 거의 뭐 이태리 쪽에서 그렇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복합판 타일이라고, 이 복합판은 말 그대로 복합이 되어 있어요. 바탕은 타일인데 그 위에 얇게 돌을 붙인 거죠. 돌이나 테라조판 같은 거. 근데 돌의 특성은 뭡니까? 자체 이렇게 균열, 크랙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얇게 붙여서 타일에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타일은 굉장히 질이 균질하고 단단하고 그렇잖아요. 거기다가 천연석을 붙인 거예요. 그 다음에 포리싱 타일이라든지, 요새 포리싱 타일도 굉장히 무늬랑 색상 그런 것들이 좋은데 요거는 타일입니다. 타일인데 말 그대로 연마를 했죠. 포리싱을 해서 유리면처럼 매끈하게 된 거, 포리싱, 뭐 포세린 이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반적인 또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주방 쪽이라든지, 물론 뭐 물 쓰는 다용도실, 욕실, 화장실은 타일로 많이 하는데 타일도 또 크게 그 종류가 몇 가지 나눕니다. 그래서 자기질 타일, 뭐 석기질, 도기질, 토기질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흡수율이 작고 강도도 세고 또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게 이제 자기질, 또 석기질 뭐 이런 정도들이 흡수율이 작고 단단해요. 그다음에 욕실 벽 타일은 도기질 타일 이런 정도로 해도 되는데 좀 약하고 물론 유약을 발랐지만 흡수율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외벽에 붙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습기가 있어서 또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서 얼면은 동파가 되는 수가 있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바닥재로는 이제 합성 수지 계통이 있어요. 뭐 제품명이긴 한데 뭐 데코 타일, 그렇죠? 데코레이션 타일 개념인데 데코 타일. 또 접착제가 아스팔트 계열 접착제로 붙여서 그러는지 아스타일이라고도 하고 이런 거 사무실이나 뭐 그런 데 많이 하죠. 그리고 주택에는 우드 타일이라는 게 있어요. 모양 겉보기에는 딱 나무 문양이죠. 그래서 각종 뭐 수종별로 나무 다 표현이 돼요. 색상도 요즘에는 뭐 검은 계통, 뭐 허연 거, 회색 이런 것도 나오고 나무색도 나오고 우드 타일이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플라스틱 타일 계통인데 두께는 좀 얇아요. 얇고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종류 같은 거. 처음에 리노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리노리움은 원래 천연 재료 가지고 아마인유랑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꽤 고급 바닥재예요, 그것도. 그래서 그게 가격도 비싸고 천연 재료인데 그걸 본떠서 만드는 게 이제 제품명이 뭡니까? 뭐 모노륨 뭐 이런 종류. 장판이라 그러죠. 그래서 장판도 맞대서 녹여 붙이는 그런 융착시키는 방식이 있고 겹쳐서 그냥 까는 거는 그냥 일반 비닐 장판이라고 그러죠. 그게 제일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목재 종류의 바닥재는 원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무의 특성이 이 습기에 따라서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됩니다. 습도가 높으면 나무가 좀 이렇게 팽창을 하고 또 건조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게 나무가 굉장히 그런 성질이 큽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닥에 우리 생활 방식은 바닥에 난방을 하잖아요. 바닥 난방, 온돌 방식으로. 그랬을 때 원목을 깔면은 그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도 있지만은 여름철에 그 습한 날씨의 습기, 장마철 그런 때는 나무가 많이 불어나고 또 겨울에는 수축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 원목 마루 플로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
상업적인 매장 같은 데는 깔 수가 있어요. 바닥 난방을 안 하고 그냥 온풍 난방 같은 거 할 때, 그럴 때는 까는데, 이 원목 마루도 쪽마루식으로 해서 일반 마루처럼 나옵니다. 근데 전체가 그림처럼 이렇게 원목으로 된 게 있어요. 체육관 바닥.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 교실 바닥이 이런 원목 마루였는데, 이렇게 쪽매가 돼 있죠. 이렇게 제혀 쪽매라 그러는데, 요철이 있어가지고 딱 물리게 그렇게 가공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에는 이 원목 마루를 그런 이유 때문에, 변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잘 안 깔아요. 그래서 메이커마다 좀 다른데, 원목 마루라고 하는 거를 그 맨 표면에, 그쵸, 한 두께 3mm 이렇게 해서 원목을 붙여가지고 밑에는 변형에 강한 합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것도 원목 마루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겉에 얇게 대패로 민 듯한 얇은 원목을 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원목은 맞긴 맞는데, 그런 경우는 이제 온돌마루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특징이, 이 원목마루는 뭐 잘 안 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, 원목마루도 밑에 합판이 붙은 거는 접착제로 그렇게 밀착을 시켜서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, 그 밖에 통짜백이 그냥 원목으로 된 거는 그 체육관 바닥이라든지 뭐 교실 바닥 그런 데다가 깔아주게 돼요. 밑에 난방이 안 들어오는데 주로 하면은 그거는 이상이 없습니다. 그러면 또 온돌마루라는 거는 뭐냐? 그러니까 온돌에 적합하게 특화를 시킨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합판이 붙어 있고, 합판 위에 얇은 그 무늬목 원목이 붙어 있고, 그 원목이 또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막이 또 겉에 붙게 돼요. 어차피 그 보호막은 전부 합성 수지 계통의 고강도 요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필름이라고. 그래서 그거를 전부 딱 접착을 한 거고, 그리고 그거를 접착제로 이 바닥에 밀착을 시키는 게 온돌마루입니다.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어요. 많이 쓰이죠. 그래서 가격은 뭐 일반 원목마루가 제일 비싸긴 한데, 그 다음에 온돌마루가 그 다음에 비싸고, 그 다음에 또 강마루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강마루하고 강화마루를 잘 또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강마루는 온돌마루하고 어디까지가 가냐면 밑에 합판이 이 바탕의 베이스로 붙어 있어요. 합판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? 단판, 얇은 판을 이 방향 직각으로 다 붙였죠. 직각으로 붙였기 때문에 목재라는 게 어떤 변형이 있다 그랬죠. 온도에 의해서, 습도에 의해서 서로 교차되게 직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강마루는 밑에 합판이 붙어 있고, 그 위에 무늬 필름지가 붙어 있어요. 그쵸? 오크나무 표현을 하려면은 오크 무늬에 그 문양의 필름이 붙어 있고, 그 다음에 뭐 메이플이면 메이플이 붙어 있고, 수종별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말하자면 무늬가 찍힌 일종의 하나의 시트 종이가 붙어 있다.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보호막이 하나가 필름이 또 붙죠. 그래서 강마루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합판은 아무래도 그 섬유판, 좀 이따 이제 강화마루에서 나오지만은 그 섬유판보다 습기에 강해요. 그리고 강마루는 특징이 온돌마루하고 마찬가지로 접착제로 붙이는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강화마루라는 거 많이 쓰이는데, 가격도 좀 저렴하고, 이 강화마루는 그 바탕이 합판이 아니라 섬유판이라 그러죠. 목재를 미세하게 가른 거를 접착제하고 섞어서 압축을 시켜서 만든 판이 그 섬유판이라 그래요. 그래서 MDF라고 하면은 미디움 덴시티 파이버 보드. 그래서 중간 정도의 압축을 했다. 그래서 고강도로 압축시킨 것보다는 조금 밀도도 낮고 흡수율도 많고, 그래서 MDF는 합판으로도 널리 나와서 실내 내장할 때 많이 씁니다. 그건 뭐 대패질을 하거나 이제 사포질을 했을 때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써요. 그래서 그걸 하고 페인팅을 한다든지 뭐 시트지 필름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, 이 바닥재로서 쓰는 거는 MDF가 아니라 HDF라고 해서, H는 뭡니까? 하이입니다. 하이. 굉장히 고압축. 하이 덴시티 파이버 보드. 그게 바탕에 들어가요. 그래서 물론 이것도 목질 섬유판이긴 한데 고강도로 압축을 하고 또 접착 성분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
그나마 물에 좀 강하게 했다. 그렇더라도 이 강화마루의 특징은 물에 좀 약하다. 물에 뿌르면 물에 이렇게 불을 터요. 그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. 그래서 강화마루를 깔았을 때는 혹시 물이 이렇게 흘려져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그걸 닦아야 돼요. 안 그러면 불을 틉니다. 그리고 시공 방식은 밑에 방수포, 그러니까 얇은 그 거품 비닐로 같은 거를 깔고 그 위에다가 접착제 없이 다 이렇게 끼워서 맞춰서 깔아 나가는 겁니다.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방수포를 깔고 이제 깔게 되죠. 근데 그게 요거는 이제 쪽매가 이런 제혀 쪽매 비슷한데 이렇게 클립 방식으로 돼서 딱 물리게 돼 있어요. 아주 정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망치로 때리든지 고무망치로 때려서 딱딱 끼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물려 있어요. 그래서 전체 깔았을 때 바닥에 접착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바닥이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넓을수록 비례해서 더 많이 늘고 줄겠죠, 바닥이. 그래서 테두리 쪽에는 그 걸레바지가 그걸 덮고 있지만은 테두리 쪽에는 그 강화마루 두께만큼 약 8mm 또는 뭐 그 정도 8mm 정도씩 양쪽을 다 좀 띄워줘야 돼요. 벽에다가 이걸 딱 붙여서 깔면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이 늘어났을 때는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하남 그 스타필드 거기 몇 층이더라? 3층인가가 영풍문고라고 서점이 있어요. 거기 보니까는 바닥에 강화마루를 깔았어요. 거기 일부 이제 테이블도 놓여서 책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, 근데 거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. 왜? 다 깔아놓고 양쪽을 전부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습기를 먹거나 그러면 어디로 팽창할 데가 없잖아요. 그래서 부풀어 올라요.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다. 이거 어떻게 할고 하고 며칠 얼마 있다 가보니까 그 부분을 다 떼어내고 거기다 뭐예요? 카페 타일을 이렇게 깔아놨어요.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 강화마루는 팽창 수축을 한다. 그래서 끝부분을 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.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게 약 8mm 정도 이렇게 띄워 놓는 게 그게 좋습니다. 그런 특징이 있어요. 접착제를 쓰지 않는다. 그래서 목재, 바닥재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화마루의 특징은 표면에 굉장히 이 내마모성, 충격 같은 거에 강하게 다 코팅이 돼 있어요. 고밀도 압축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긁히거나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. 뭐보다 원목마루, 온돌마루보다 표면 강도가 세요. 그래서 웬만해서 잘 긁히지도 않고 그런 점은 좀 좋습니다. 근데 물에 조심을 해야 된다. 물에 닿지 않게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목재로 할 것이냐. 물론 실내 그런 어떤 디자인 컨셉하고 맞아야 되지만은 석재로 할 경우가 있어요. 바닥을. 그래서 대리석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화강석은 조금 뭐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실내 거실 그런 데가 바닥엔 잘 안 까는데 대리석 같은 것도 있고 화강석도 뭐 종류가 많아요. 뭐 포천석 무슨 석 해가지고 색깔도 있고 좀 붉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많습니다. 요즘에 이제 화강석 계통에서 그 라돈 가스 뭐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은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라돈 가스가 원체 가스 자체가 무거워요. 한 봉지 이만큼 1 입방메타 이렇게 담으면 무게가 거의 뭐 10kg 가까이 그렇게 상상 못하는 그런 무게가 나옵니다. 공기는 어떻게 돼요? 공기는 한 봉지 1 입방메타 하면은 한 1kg 남짓 그렇게 무게가 나가요. 공기도 물론 뭐 저 산꼭대기에 가면 밀도가 낮아져서 좀 더 부피에 따라 무게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한 20도씨 정도 그런 기온에서 해수면 근처에서 무게는 1입방메타에 한 1.2kg 공기 무게도 그렇게 나갑니다. 어쨌든 그 라돈가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와서 그 측정을 해줘요. 라돈가스가 의심되는데 얘기하면은 그 체크도 해줍니다. 그래서 원석은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에 그 크랙 같은 것도 약간씩 있기 때문에 두께가 최소한 2cm, 20mm 정도 이렇게 판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또 부러질지 모르니까 그 판석 뒤에다가 고강도 파이버 그 메쉬 같은 거를 접착제로 딱 붙여놔요. 그러면은 훨씬 좀 보완이 되죠. 그래서 원석을 까는 경우, 이제 대리석도 여기 뭐 그림에 보시듯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그 돌마다 딱 정해진 명칭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
크리마 마필이다 그러면 크리마 마필은 딱 그거 정하면은 그 돌이에요. 그렇지만 돌이 뭐예요? 다 천연이기 때문에 색상이 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돌산에서 캐내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하고 왜 이거 똑같지 않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돌 같은 거 깔 때는 전체 깔 양을 한 번에 주문해서 해야지 뭐 하다가 모자라서 또 다시 갖고 오면은 돌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원돌 말고 복합판이라는 게 또 개념이 그래요. 아까 목재에서도 말했지만은 합판 위에다가 원목을 붙이듯이 이 원석이 강도도 약할 수가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 두께가 뭐 한 20mm 판석 이렇게 나오듯이 야 이걸 좀 더 얇게 하고 어떻게 강도를 보완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단단한 타일에다가 얇게 켠 그 원석, 대리석이면 대리석을 이렇게 붙였어요. 그래서 규격대로 딱 잘랐습니다. 보통 타일이라든지 그 건축 자재가 전부 30cm의 배수로 나와요. 그래서 60cm, 60cm짜리, 뭐 60에 90cm, 30에 60cm, 뭐 이런 식으로 다 절단돼서 나옵니다. 사진에서 잘 이제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지금 이 두꺼운 게 타일이고, 거기에 얇게 붙인 게, 그게 대리석이에요. 각 종류별로 대리석 다 붙일 수가 있죠. 그래서 전체 두께가, 이 복합판은 보통 한 12mm, 그런 두께가 나옵니다. 그래서 타일이 깨지기 전에는 이 그 복합판 자체가, 그 원석 자체가 깨질 일이 없죠. 그래서 강도가 높은 석기질 계통, 자기질 타일로 그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연마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리싱이라든지 푸세린 요거는 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. 이게 원래가 타일입니다. 타일인데 타일을 구워서 나오면 평활도가 그렇게 평평하지가 않아요. 눈으로 봤을 때 뭐 평평한 것 같아도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? 연마를 한번 하는 거죠. 포리싱. 기계에다 놓고 연마를 하면은 유리면처럼 매끈하게 돼요. 그래서 보면은 대리석인지 뭐 타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히려 타일이 밀도가 높아서 이 흡수율도 작고 대리석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장점도 있어요.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니까 흡수율도 적고 이래요. 그래서 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커피, 김치국물 같은 거 이렇게 쏟았을 때 흡수가 돼서 얼룩이 질 수가 있는데 포리싱 타일 같은 거는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. 그리고 뭐 일반 거실, 방 이런 데는 쓰질 않지만은 일반 타일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. 포리싱도 타일이지만 포리싱 안 한 타일. 뭐 요새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것들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주방, 식사실 그런 데는 일반 타일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 합성 수지계통 바닥은 말 그대로 이게 화학적인 그런 제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계통,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멜라민 수지라든지 뭐 페놀 수지, 요소 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라스틱은 그냥 이것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.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눕니다. 하나는 열가소성 수지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열경화성 수지. 수지라는 게 그거예요. 레진, 그러니까 플라스틱. 그럼 열가소성은 뭐고 열경화성은 뭐냐? 제일 잘 구별하는 사람들이 이 고물상 고물 주는 아저씨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. 뭐냐면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은 물렁물렁해지면서 더 가열하면 녹아. 잼처럼 액체처럼 이제 녹아요. 그게 열가소성 수지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재활용이 가능합니다. 리사이클링, 재활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는 종류가 많아요. 그것도 다 주워 모으면은 녹이면은 다시 성형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고물 수거하는 분들이 그 열가소성 수지만 다 가져가요. 그리고 또 열경화성 수지,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뭐냐? 얘는 열을 가해도 녹기는커녕 끄떡 없어요. 불에 다음은 탄화가 돼서 막 타지 녹거나 물렁물렁해지지가 않습니다. 주변에 쉽게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? 무슨 소뚜껑 같은 거, 그렇죠? 압력밥솥 뚜껑, 뭐 또 지금은 뭐 자동차 핸들이 전부 이제 부드러운 그 합성수지나 또 가죽으로 싸가지고 나오지만은 자동차 핸들, 또 우리가 공구 같은 거죠. 도라이버 같은 거 핸들 그런 거 단단하고 그런 것들, 또 전기 이런 부속품들 합성수지로 들어가는 거, 이런 것들은 열 경화성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전기가 막 흐르면서 가열이 되고 그러더라도 녹아내리지 않는 그게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. 얘네들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엿장수가 주워가지 않아요.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.
예를 들어 우리가 엑셀 파이프, 우리가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거, 그거 열 가소성 수지예요. 불에다 갖다 대면 질질 녹아요.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이런 볼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. 열 가면 이렇게 녹아요. 어쨌든 이 합성 수지가 많이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바닥재로 나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상업 매장 쪽이나 뭐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뭐 데코 타일이라고 그러죠. 데코레이션 타일, 데코 타일. 또 접착제를 아스팔트 계통 접착제로 쓰기 때문에 뭐 아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뭐 무늬가 다양해요. 이제 보듯이 뭐 지금 이 카페트처럼 생긴 그런 프린팅된 모양, 또 돌처럼 생긴 돌 같은 그런 느낌, 그리고 나무처럼 된 거. 그래서 특별히 나무 모양으로 돼 있고 우리가 까는 무슨 온돌마루, 강화마루처럼 그렇게 또 비슷하게 나온 게 우드 타일이라고 합니다. 우드 타일. 요 합성수지 타일은 두께가 한 3mm 그 내외가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하게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면은 그런 대로 잘 깔아 놓으면은 괜찮아요. 가격도 저렴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런 통상적으로 싼 재료는 싼 건물에다 까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재료가 싸면은 그 재료 자체도 싸구려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주의할 점은 이 합성수지 계통의 바닥재는 바닥이 매끈해야 돼요. 생각해 보세요. 유리판 같은 위에다가 다 붙였어요. 그러면 얼마나 평화라고 깔끔하겠어요. 근데 바닥이 뭐 세멘트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깔았을 때는 잘 몰라요. 왜? 걔네들이 이렇게 또 뻣뻣하고 딱딱하니까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걔네들이 쫙 가라앉으면서 붙으면은 모래알갱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볼떡하게 보이고 그것도 많이 밟고 다니면 그 부분만 닳아서 허옇게 또 벗겨지고.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. 이 아스타일, 데코타일 마찬가지인데 우드 타일도 그렇고 이 본드 자국이 다 보여요. 여기 시공할 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본드를 이렇게 부채꼴로 쭉쭉 바르잖아요. 근데 본드도 두께를 유지하려니까 본드 바르는 그 주걱이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요철처럼 톱날처럼 생겼죠. 그래서 빡빡 긁어서 본드를 깔면은 그 두께만큼만 쫙 깔리는 거예요. 거기다가 딱딱 눌러서 붙이면 되는데 그 본드 자국이 보일 정도예요. 이렇게 바탕에 이런 조그만 요철이라도 다 보이는 게 이 합성수지 계통의 바닥재가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단점이 또 온도에 따른 얘는 습기에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이 커요. 이 합성수지 계통 바닥재가 요즘에는 좀 보완이 돼서 이 수축 팽창률이 굉장히 작은 그런 우드 타일, 데코 타일들이 나오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요. 그 뭐 수축 팽창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합성수지 성분을 조금 넣고 수축 팽창에 견디는 이제 섬유라든지 돌가루 성분 같은 거, 무기질 재료 그런 걸 많이 넣으면은 수축 팽창이 조금 덜하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트처럼 넓게 생긴 게 뭐 장판지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들. 대표적인 게 뭐 제품명이 모노륨 같은 거, 모노륨. 그래서 그 장판지 같은 깔개도 뭡니까? 모노륨 같은 거는 딱 맞대고 맞댄 면에다가 용착제라 그러죠. 녹여 붙이는 본드를 쭉 바르면은 딱 이렇게 붙어버려요. 그렇죠? 녹아서 붙어버려요. 그래서 이음매가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게 모노륨 계통은 그렇게 하고 그냥 아주 제일 싼 뭐 비닐 장판 그건 그냥 겹쳐서 깝니다. 겹쳐서 깔고 말아요.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아까 이제 돌 종류 바닥재에서 제가 뭐 주택에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테라조라는 게 있습니다. 테라조는 제가 좀 어릴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인조석 물갈기라고 합니다. 우리말로 인조석 물갈기. 그러니까 백세멘트 같은 세멘트에다가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림에도 나오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백세멘트에 돌 자갈이 들어있죠. 그걸 넣어서 굳힌 다음에 이제 갈아요. 그라인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테라조판이라고 합니다.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그래요. 도끼다시. 그래서 전에 예전에는 이거를 다 이제 세멘트, 콘크리트 비비듯이 비벼서 쭉 깔고 그 또 사이사이에다 뭔가 황동재, 노쇠 줄눈을 넣고 이제 기계로 갈기도 하고 계단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? 기계가 못하니까 사람 손으로 숫돌로 다 물 뿌려가면서 갈았어요. 그래서 매끈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얘는
타일이나 돌 종류보다 이제 우리가 눈엔 잘 안 보이는데 그 흡수율이 있어요. 공간이 있어서 얘는 뭐가 이제 묻었을 때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, 또 이게 약하니까 이거를 얇게 켜서 복합판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. 이게 제가 하남에 있는 신흥 석재인가 거기서 샘플로 이렇게 잘려져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들렸다가 몇 개 갖고 왔어요. 이제 돌공사를 좀 할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재를 글쎄 크게 나눠서 나무 계통으로 할지 이 대리석 돌로 할지, 그거는 여러분들이 특성을 알았으니까 그걸 이제 챙겨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, 또 바닥이 벽하고 천정하고 전체 실내 분위기랑 또 어우러져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내 그런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에 그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, 이거는 뭐 재질에 관한 게 아닌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. 깔 때, 그쵸? 그래서 이 까는 방식은 두 가지 관점. 하나는 모양으로 어떤 이렇게 뭡니까 갈매기 형식으로 까는 방식이 있고, 헤링본 스타일이라고 하죠. 그렇게 깔 수도 있고, 또는 뭐 지그재그로도 깔고 그러는데, 이렇게 그 일자로 깔진 않아요. 그쵸?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깔진 않아요. 왜냐면 이게 서로 계단식으로 맞물려야지 힘을 받습니다. 자기네끼리 이렇게 다 물려 있잖아요. 그래서 까는 방식도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래서 이 빗살 무늬로 다이아몬드식으로 깔지 헤링본 스타일로 깔지,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돼요. 재질에 관계없이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이 재료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, 그쵸,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재료의 특징이 이렇고 가격은 이렇고, 그렇게 해서 그걸 알아야 좀 선택을 합니다. 아까 말했듯이 강마루가 뭔지 강화마루가 뭔지 잘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메이커마다 요새는 또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선택하기 힘든 게 지금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 좀 알아두시고 한번 좋은 멋진 그런 구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집 질 때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오늘은 바닥재, 뭐 목재로 할지 석재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특성하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77이었습니다.